지금부터 2020년 보령시 깨끗한 마을 왕중왕전 전면 오프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 소개 현황 및 2020년도 활동 성과, 최근 18년, 19년도에 했던 우리 마을의 활동 사진과 향후의 마을 목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 소개 현황입니다. 저희 마을은 서쪽으로는 최고의 자랑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가 있고, 동쪽으로는 광천에 있는 오수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입구에 작년에 세운 시계탑이 있으며, 총 마을 인구는 48가구며 남녀노소가 똑같이 시운 한 명씩 살고 계십니다. 주로 소득 작업은 벼, 무, 배추, 채종 농업을 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로서는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윌리에 알려진 뿅감이라고 있는 게가 우리 가그마을에 있는 뿅감 그 아저씨 대본감하고 있는 아저씨 마을입니다. 그러면은 2020년 성과 활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깨끗한 마을 가꾸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모습입니다. 4월에는 동네 분들이 나오셔서 화단에 꽃도 심고 물도 주고 계속해서 총 8회를 실시했으며 한 20명 정도, 200명 정도가 나와서 계속 꾸준하게 했습니다. 마을 회관 앞이고요. 이곳은 마을 입구 시계탑 세웠던데, 이게 주변에 이제 그런 화단을 가꾸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꼭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자체 활동으로 동네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할 수 있게 마을에서 준 돈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300만 원을 걷어갖고 이렇게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깨끗한 환경 농업 활동 사업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폐 농자재도 줍고 휴지도 줍고 헌옷 수거 같은 걸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 지역 영양 사업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 행사는 이번에 560만 원을 받아갖고, 저희가 그 마을 입구에 폐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황폐했던 폐도로를 주민들이 이제 모여서 거기다가 우리 나름대로 꽃을 한번 심어보자 그래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가면 갈수록 멋있는 사업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를 했냐면 터널하우스를 지었어요. 7m, 폭 7m에 140m의 터널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 뭐를 식재할까 고민 중에 우리 보령시에서 추천한 게 영쿨장미를 추천해 주셨고 그걸 식재를 하였습니다. 장미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주로 조롱박도 심어보고 수세미도 심었는데, 이번에 또 태풍에 조롱박이 너무 무거워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 주위에 방치됐던 그 땅에 작년에 이제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를 심었었는데 태풍으로 다 망가져갖고, 이번에는 수국을 한 1,500그루를 그 주위에 다 심고 도로변에도 심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꽃은 조금씩밖에 안 피더라고요. 내년을 기약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마을 학교라 해갖고 우리 센터에서 오셔갖고서 이렇게 스스로 바쁘신데도 오셔갖고 이렇게 참여해가면서 뭐를 할까 주민들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쓰레기가 너무 방치돼갖고 지저분하다. 그래갖고 그걸 면사무소에 상의해갖고서 한번 이걸 추진하려고 한번 저희가 했더니 계속 모임을 갖고 이제 시행하는 1차 했었습니다. 서로 와갖고서 이제 컨설팅 받아가면서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할까 그 모습을 시제품으로 만들어보고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미안한 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최고 좋은 게 뭐냐면 마지막에 동화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이 동화책을 만드는 게 뭐냐면 좋은 게 없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걸 만들면서 이제 추수 때 너무 바쁘셔갖고 코로나도 오고 그래갖고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 그래갖고서 이제 제목이 태몽산을 품은 참샘이라고, 처음부터 농민분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셔갖고 다 했던 그런 책입니다. 동화책 만들기를 이렇게 멋있게 추진하고, 그림도 순수 아주머니네 할머니도 오셔갖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마을기금 장려 활동으로 작년에 우수해갖고 저희가 대전일보에
2020년 1월 10일자에 우리 마을로 오시면은 5년 동안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자녀하고 귀농하면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나 봐요. 그래 한 번 더 대전 뉴스에든가 보령신문에 보령 그 관계자님 꼭 한 번 더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포일리의 본물인 꽃밭과 그 장미를 이제 겨울철에 어떻게 살려야 하나 그래갖고 다시 주민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응? 거름도 주고 이불도 덮기 위해서 지푸락을 이렇게 동네 분들이 모여서 지푸락을 쭉 가면서 다 깔고 그렇게 겨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활동했고요. 2020년대 이런 모든 사업을 해가면서 좋기도 했고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오셔갖고 해준 게 너무 고맙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20년도 같아요. 하여튼 최근에 2년 동안 활동했던 가금알 모습을 한번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18년도에는 첫 번째 참여해서 깍끗한 마을 막 가꾸기로 했는데 뭐를 할까 고민 중에 그럼 마을 주변부터 정리하자. 그리고 도로부터 정리하고 등산로도 깎고 깨끗한 마을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년도에는 그 아까 그 페도로에 있던데 거기에 코스모스도 심어보고 해바라도 심었는데 그 태풍에 의해서 다 망가지니까 더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갖고 20년도에는 하우스를 져갖고 이번에는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의 향후 목표는 지속적인 오포일리 마을 가꾸기, 귀농귀촌 인구 증가 사업 추진, 정감하는 웰컴 마을 만들기로 정해놓고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발표를 마치고 잠깐 동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멋있는 생활할 수 있는 오포일리가 되기 위해서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마을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죄래요, 저게. 우리 마을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이거를 해가면서 서로가 꽃을 퍼가면서 활짝 웃는 마을이 될 것을 주민들한테 약속했습니다. 하여튼 이거로서 저희 오포일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천북면 학성 1위 최대성입니다. 저희도 발표 순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마을 소개하고 2020년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전에 2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향후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무리는 하는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소개입니다. 저희 마을은 금방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호동골과 젖대기 마을인데요. 바닷가예요. 그리고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마을이라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호동골과 젖대기 마을인데요. 가구 수는 112가구, 인구는 200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이 인구가 다 거주하는 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마을 특징에
기여 주민 중 낚시업 종사업자가 많은데요. 지금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낚시업을 하기 위해서 주소지만 옮기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실거주자는 한 90명 조금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인원이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습니다. 폭으로는 한 2km, 길이로는 한 4km가 좀 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을,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주민들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그 20년도에 하나 이제 동아리 활동이 추가가 돼서 업사이클링 통해서 해양 쓰레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밴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보시면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쭉 해오던 그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마을 대청소를 하는 거를 꾸준히 했고요. 그 곳곳에 마을 곳곳에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서 그 꽃 가꾸기를 화단 가꾸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올해 희망마을 선행 사업으로 3천만 원을 받아서 마을 초입에 이렇게 마을 표지석을 설치를 했고 저희 마을 주민들이 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빔 프로젝트와 음향 장비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청각 교육도 하고 외부에서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희망마을 소액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소액 사업으로 마을 중앙에 있는 아주 오래된 소나무밭이 있는데요. 이렇게 폐타이어와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을 정리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마을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벤치도 만들어서 주변을 꽃도 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더니 그 도시에 나가 있던 자식들이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이들과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시골에서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변한 것이 이번에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저희가 활동으로 올해 바다 이제 쓰레기 또 줍기 추가로 했던 행사와 부분이 함께 해양 쓰레기 문제를 저희 마을 심층 있게 해서 공원 이렇게 희망 메시지 챌린지 천북 활동을 면사무소와 진행했습니다. 같이 해양 쓰레기 해양 문제를 쓰레기 심각하게 문제 느끼고 인식 개선을 위한 매월 이렇게 수성이 해양 위해 쓰레기를 작은 수거하는 실천. 활동도 했었습니다. 바다를 이 동아리 활동인데요. 그 저희가 바닷가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폐어구와 해양 쓰레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재활용품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고 폐 통발을 가지고 이렇게 등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즐겁게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던 활동 중에 가장 큰 행사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한마음 축제를 처음 열었어요. 이 한마음 축제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 화합인데요. 그 수량인들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귀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됐는데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하루 종일 이제 같이 있으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프로그램을 많이 열지 않고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 오전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오전에는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주민들과 함께 성과 보고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저녁에는 주민들이 그동안 활동한 내용들을 가지고 즐겁게 그 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노래자랑과 그다음에 이제 작은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위기가 또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좀 이득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마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어린아이들이 마을 탐방을 하는 이런 영상을 제작을 했고 5월 달에는 MBC에서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촬영이 돼서 마을을 홍보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해양 쓰레기나 농촌 쓰레기를 가지고 유튜브 제작을 해서 동영상도 유튜브에 계속 올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뭐 이제 보령 TV 아나킴으로부터 인터뷰를 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어떤 그 아이템을 좀 찾아서 워크숍을 좀 했는데요. 해양 쓰레기가 날로 이제 심각한 부분이어서 해양 쓰레기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업사이클링입니다. 그러니까 폐 어구를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재활용품도 만들고
재미있게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충남 의제에 또 선택이 돼가지고 올해 8월에서 11월까지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가 올 10월 달에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실패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대상을 받았는데, 요 대상을 받고 나서 그 해양 쓰레기를 가지고 악기 연주를 했던 부분이 충남사회 혁신에서 사회를 바꾸는 작은 아이디어의 힘이라는 걸로 그 공공매체에 이렇게 홍보 영상이 나왔습니다. 우리 곁에 찾아온 사회 혁신. 쓰레기는 악기로 변신되어 음악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 홍보도 했고 올해 이제 8월에서 11월까지 그 충남 문제해결 플랫폼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요. 업사이클링 악기 제작을 하고 음원을 2개를 제작을 했고요. 다큐를 제작을 했고 손글씨 챌린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내년 행사를 위해서 무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걸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폐어구나 폐통발 가지고 악기를 제작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1월 달에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요. 음원을 또 하나를 제작을 했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누구나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라고 하길래 좋겠다 했는데 미안하 했더니 쓰레기 막 버려 뭐하는데 거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쓰레기는 가져와 이 정신 어딨어 부르는 바다에 무심코 버리는데 대체 왜 그럽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TV에 나와 나 심지어 600년이래 유리병 사오고 종이컵 옷이 일일은 시간 네가 이렇게 그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자연스럽게 좀 접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 이 해양 쓰레기의 문제성을 좀 넓게 광범위하게 좀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손글씨 챌린지를 했습니다. 20명의 희망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송경자 팀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그 도의 이영우 위원님까지 20분의 챌린지를 좀 통해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주민들과 이렇게 오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밑바탕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부터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꼭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게 다음 카페에 이런 활동들을 계속 올렸고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그 마을 가꾸기 활동은 안 했지만 그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을 하고 마을 공동체 그 창고를 짓기 위해서 땅을 200평을 구입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2019년도에 마을 가꾸기에 참여를 해서 첫 해에 2위라는 그 수상을 입상을 했고요. 농협에서 실시하는 마을 가꾸기에서도 뭐 입상을 해서 뭐 시상도 했고요. 그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들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마을 토지를 300평을 더 구입을 해서 창고 마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하게 다졌고요. 향후 목표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오래가는 마을, 오고 싶은 마을, 오붓하고 이웃의 정이 느끼는 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요. 꾸준하게 마을 가꾸기를 해서 주민들이 더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향후에도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골프장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신뢰를 잃어버렸고
낚시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마을 가꾸기라는 활동을 하면서 활로를 모색을 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을 하면서 의익을 투합을 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기세를 모아서 영농기계 임대 사업도 하고 토지를 구입을 하고 영농조합을 설립을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한 곳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을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이 나중에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이런 것들이 자산이 되고 역사가 돼서 앞으로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달산 삼리 김신응입니다. 마을 소개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전원적인 주소득이 농산물인, 그러니까 벼농사를 주로 짓고 그다음에 한우를 키우는 그런 마을이고요. 산이 없고 그냥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평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표면이 중앙에 위치하고 가고 평촌 마을은 윗뜸, 아랫뜸, 동산미로 구분되었으며 소금을 구워 주민들이 이주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을은 처음에 이제 마을 만들기 할 때 그걸 왜 하냐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매달 10일을 기다리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연세는 많으시지만 늙지 않는 그런 언니 오빠가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을 주민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마을 만들기 소액 사업, 그다음에 업사이클링 리빙랩, 실버 놀이터, 노세 지금 노세, 거기 충남 플랫폼에 선정돼 가지고 행복하게 이렇게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활동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10일 전후로 해서 이장님이 방송을 하시면 우리 마을 언니들이 이렇게 유모차 끌고 나오세요. 저는 좀 늦게 나가면은 벌써 오셔가지고 풀 뽑기 하고 막 쓰레기 치우시고 이렇게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을 입구 및 안길, 주변 꽃 심기 및 화분 가꾸기 이런 것들을 하십니다. 남자분들도 너무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우리 마을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고 꽃향기가 날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이제 소액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페추니아를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늘어지는 화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와 그다음에 이제 문패 만들기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오셔가지고 스텐실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가가오 다니면서 다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에는 큰 나무가 없어요. 그냥 평지고 전부 다 논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느티나무인데 우리 부녀회장님 집 앞이에요. 그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제 우리 마을에 청년들이 이렇게 청년인데 연세가 드신 청년입니다.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쉼터를 만들었어요. 이 평상 위에도 이렇게 장판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회관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논한 결과 5개 게시판을 만들자. 그래서 밖에서도 이제 게시판을 보고 우리 마을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합심해가지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것도 스텐실하고 뭐 나무 같은 거 깎아서 색칠해가지고 아크릴 물감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동네 소식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밑에는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소식판, 그다음에 위에는 꽃향기 날리는 달산 삼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마을 학교 했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지역 문제 토론 및 팀 빌딩 활동을 했습니다.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요. 어떤 게 필요한가 그런 것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업사이클링 수업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업사이클링 수업 받은 선생님들과 그다음 학생들, 그다음 마을 만들기 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그 우리 부녀회장님 집이거든요. 저기가 하얀 게. 요거를 이렇게 이장님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업사이클링 수업 받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페인팅하고 그다음에 접시를 이 나간 접시들을 다 저 아크릴 물감으로 페인팅을 해서 예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벽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녀회장님하고 저하고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이 서가지고 여기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이거 구경하러 다른 동네에서도 또 오시고 그러셔요. 실버 놀이터 충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충남 의제로 선정이 되었어요. 노세 지금 노세 뭐 이래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세상.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자분들은 고스톱을 치시고 여자분들은 윷놀이를 하세요. 항상 맨날 똑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데 윷놀이를 좀 색다르게 만들자 이래가지고 윷 속에 이렇게 소리 나는 걸 넣어가지고 윷놀이 판도 크게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춤추기, 뭐 노래 부르기, 박수치기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 마을에 오시면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윷놀이도 제작을 했고 그 윷놀이 이제 회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건가 뭐 이런 거 회의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교구를 만들고 또 구입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해본 거예요. 해보고 인근 마을에도 어르신 교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구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에서 오셔가지고 그 독립기념관에서 키트를 여러 가지를 만드셨어요. 우리 마을에 와서 어르신들 모시고.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란 게 완전 소년들 같으세요. 저기 이거 가슴에 두르고 사진 찍는 거 보셨죠? 나이가 드신 분이 아니고 완전 소년 같은 거 있죠. 아들 같고 손주 같고. 그리고 막 하여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어르신 활동 교구 소개 및 활동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테타리움 만들기를 했는데 이거를 만들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게 만들면서 정서적으로도 좋고 또 굉장히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2020년 달산 3리는 이모저모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희망 마을 선행 사업으로 우리가 소원하던 저쪽에 분리수거장에 절했었는데 이렇게 분리수거장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그 선행 사업으로 그 우리 마을에 우리 노인 회장님께서 이제 동백나무를 기증해 주셔가지고 동백꽃 마을을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동백나무 50그루를 식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을을 좀 더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고 앞으로 갈 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마을 사람들 모두는 못 가지만 우리 이장님과 뭐 각 회장님, 부녀회 회장님, 뭐 새마을 지도자, 뭐 노인회 회장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1박 2일로 우리 마을과 유사한 마을을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서천 마량립 동백숲, 광양 옥룡사지 동백숲, 여수 오동도 동백숲, 천사 벽화마을을 돌면서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마을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꿈을 꿨습니다. 최근 2년간의 마을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하고
벽화 그리기하고 손진진 견학하고 농촌 현장 포럼 참여를 했습니다. 항우 마을의 목표는 달달한 꽃향기가 가득한 달처럼 마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달산 삼리가 행복한 마을, 그런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노년계층 주민분이 돌봄 대상이 아닌 주인공이 되는 무대, 남포면 달산 삼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청라면 신살리 추진위원장 유원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마을은 충남 보령시 청라면 신살리 1083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는 60가구며 주민은 98명입니다. 우리 마을은 고려 말 약 700년 전에 박달미의 손신혜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마을이 자랑이라면 당연 570년 된 느티나무이고 많은 학자들도 연구 자료로 삼아 조사를 해갔으며 완벽한 대칭 구도는 주민의 화합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결이 하나인 느티나무의 특징은 주민의 한결같은 주민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고 또한 마을 한가운데에 선박의 느티나무가 있다는 것은 주민의 큰 자랑이며 우리가 가온을 바라보듯 느티나무 모습에 주민의 마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느티나무와 같은 든든하고 한결같은 공동체를 만들 계획입니다. 선박의 느티나무, 밥산 및 느티나무, 효자비, 오수산 풍경. 이 오수산 풍경은 570년 된 느티나무 앞에서 오수산을 바라보면 어머니가 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17년도에는 신현호 구장의 임명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특징은 570년 된 느티나무, 150년 된 선박의 나무가 있습니다.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현상을 한 마을에서 한 마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남쪽 마을에 뒷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볼 수가 있으며 여기에서 소원을 불면 잉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청양군 화성면과 가장 밀접해 있습니다. 역대에 없던 54일이라는 긴 장마와 태풍이 3개나 왔었고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모든 행사가 마비되고 마을 해강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 주민들은 지정된 날짜에 계획된 날짜에 마을 앞길 대청소와 제초 작업을 해왔으며 또한 하천 작업도 정리도 해왔습니다. 활동명 추진 내용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대청소, 또 분리수거, 제초 활동, 꽃길 관리, 마을 안길 꽃식재, 계획을 따라 하고 있으며 꽃 식재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주민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쉼터로 가는 길에는 터널에 장미꽃을 식재하였고 정화조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소독을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너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을 가꾸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조성, 쉼터 조성, 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마을 가꾸기 소액사업 선정. 여기에서는 올해는 선박이 앞에 평상을 만들었고 이 평상을 만드는데 주민의 힘으로 모든 걸 제작하고 색을 칠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찾아가는 마을학교 여기에서는 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향후 주민들에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회의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대청소를 하면서 바로 주민들의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마을 회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책 선박의 이야기 150년 된 선박의 나무를 소재로 하여 마을 동화책을 제작하였고 주민들이 직접 스토리와 그림에 참여함 주민들이 협동정신이 있었기에 동화책을 엮을 수 있었고 동화책을 보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인생을 통한 교훈을 얻고 재미와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등산로를 개설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마을 둘레 거리가 약 5.4km였었는데 실제로
등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 6.4km 정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모든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주민 스스로 나와서 7시간 40분 동안 일하는 긴 시간을 가지고 등산로를 개설했습니다. 최근 2년간 마을 사업을 한 걸 보면은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마을 한길 청소를 하고 폐비닐 수거, 마을 주변 청소 등 청소를 하면은 이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꼭 규격 봉투에 분리해서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단 가꾸기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마을 하천 주변 정화 작업 실시, 마을 경광을 위한 나무가지 치기, 마을 입구에 나무들이 늘어져 가지고 자동차들이 다니기 힘들어서 주민들이 나무 제거를 모두 했습니다. 선박의 나무와 벤치 의자 및 계단 손잡이 이것은 300만 원 소약 사업으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손잡이를 만들었고 또한 의자도 3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교육이라면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KBS 대전 방송국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살리 마을은 정말 휴지 조각 하나 없는 마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없는 날 전화하지 말고 살짝 왔다 가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있다 후에 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그럼 신살리 마을을 촬영해도 되겠습니까? 예, 촬영하십시오. 그래서 다정다감을 우리 마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19년도에는 마을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8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과 꽃 이름을 같이 넣었고요. 타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부녀 회원들 일하시는데 아침마을 구입을 했고 여기에 안 적혀 있는데요. 난타 동아리도 만들었고 나한테 북도도 구입도 했습니다. 올해는 그 희망마을 선행 사업으로 선박이 느티나무의 둘레에 45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었고 또한 앞에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10개를 준비를 했고 원래는 이 주차장이 여기 반만 있었습니다. 여기 차가 3대뿐이 주차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1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주민들이 항상 풀을 메고 꽃을 심고 하는 꽃 터널이 되겠습니다. 19년 4월 24일 날 전국 농촌 만들기 캠페인 발대식을 우리 마을에서 관공서 직원들이 150명이 참석을 해왔고 주민들 50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향후 마을의 목표 꿈에 있는 정원, 가복한 마을, 잘 사는 마을로 우리는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언을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주산면 증살리에 사는 이원수입니다. 지금 이제 4번째까지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다들 그 내용이 이제 대동소이해서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저희 마을은 자랑할 것도 많고 발표할 것도 많지만 그 사업의 위주로 우리 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위주하여 지금까지 그 내려온 그 시청의 건설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업을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 마을이 해온 성과를 가지고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2015년에 농촌 현장 포럼을 했고 펀실리데이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 교회만 다들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머지는 무엇이 자랑거리인지를 전혀 내세울 만한 게 없다. 이렇게 됐던 마을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역량 강화나 이런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마을 모두 전체가 자랑거리고 독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선적으로 마을의 그 도로가 시도 8호선이 우리 마을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단의 마을은 그런 8호선 통과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마을은 버스가 하루에 한 10번 다닙니다. 시내버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심의 면 단위보다 더 좋은 그런 길을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활동 성과는 어느 마을이나 똑같이 뭐 마을 회의를 통해서 무슨 주제를 선정하고 뭐 이 꽃 가꾸기 다 하는데 특이한 것은 저희는 이제 마을을 깨끗이 하려면 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 마을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폐 비닐이에요. 폐 비닐이 농사 짓고 나면 까만 비닐을 아무 데나 싸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농가가 그걸 태웁니다. 그걸 태우면 그게 다이옥신이 발생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연기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농작물에 들어가죠. 그럼 그 농작물에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돼서 주민의 건강에 상당한 그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로 우리가 과거에 장항에 제련소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신 분들은 대부분이 제련소에 아마 소풍도 한번 가고 뭐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 와서 그 국립생태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땅이 한 30만 평 된다고 그래요. 제련소 했던 자리에. 왜 30만 평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생태원을 만들었냐면 30만 평의 흙에 30cm 두께의 흙에 납 성분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니까 농작물에 그 납이 중독 성분이 나와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매입을 해서 지금 뭐 자연 환경을 가꾸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 손주들 오면은 보여준다고 거기를 가잖아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 오염된 땅이라. 그래서 그런 폐 비닐을 저희 마을은 폐 비닐을 이렇게 보관을 하는 그런 창고형 그 보관소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 비닐을 여기다 버리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 음식물 쓰레기 꽃을 아무리 잘 가꾸고 꽃을 아무리 많이 심어도 그 오염원이 뭔가를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 음식물이 오염원의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그 음식물을 두엄으로 해서 퇴비로 썼지만 지금은 고춧가루 이런 것이 썩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리라누이는 저는 음식물 쓰레기 통이 지급이 안 되죠. 근데 보령시예요. 보령시내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시의 환경보호과하고 저 업체 싸워서 지금 현재는 저 2개의 음식물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가는 그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 고령화가 되니까 대신 분들의 어떤 그 의식주의 일부분을 이렇게 덜어 들어야 되겠다는 취지 아래 그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조적마을 사업을 했어요. 그 선행 사업으로 희망마을 3천만 원, 그 앞에 그 1,000만 원 뭐 그거를 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창조적마을 사업 5억짜리 사업을 해서 그 테마는 그 문화복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렴산 만세운동의 그 주동을 한 주동자 분이 우리 마을의 그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가를 복원하고 그분의 정신을 기리고 그다음에 이 매년 4월 16일 날 주렴산 만세운동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렴산 그 행사를 주산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내년서부터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그 행사를 저희 마을에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생가를 지금 초가집으로 원형을 복원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옥에서 하루살이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숙박업이나 펜션업 이런 그 소독 사업을 하려고 구성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왼쪽 편에 저 건물이 옛날에 쓰던 방앗간인데 아주 그 흉물이었는데 그동안까지는, 지금 와서 보면 저 방앗간을 잘 이용을 해서 3세 방앗간을 만들어서 소독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에 이제 그 창고가 있습니다. 저 창고가 과거에 그 하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아무 땅에다가 저렇게 창고를 지어주고 증산, 수출, 건설물 이런 문구를 쓴 거 마을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 당시 이장님의 소유된 땅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당시 이장님이 자기 개인 건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유일하게 이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가 마을 소유로 돼 있어요. 그때 아마 어르신들이 상당히 똑똑해서 등기를 마을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고를 이용한 그 소독 사업 또 체험마을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는 이게 광장인데요. 아까 그 독립운동에 대한 행사를 하려고 광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이런 뭐 활동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이 다 뭐 다른 동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문구로는 화합하는 마을, 뭐 힐링하는 마을 이렇게 하지만 저희 마을의 최종 목표는 우리 온 마을의 주민이, 어르신들이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본인이 서울을 가시든가 며느리가 시골로 내려와야 되는데, 둘 중에 며느리가 시골로 내려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을 해주는 그런 마을로 삼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주면 성주사리 발표를 맡은 이장 서광수입니다. 지금부터 성주사리 먹방마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성주사리 먹방마을은 폐광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주 소독원은 실제 없습니다. 성주사리 먹방마을은 주 소독원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마을이죠. 실제 지금 마을 기업에서 표고버섯, 또 그 마을에 작년부터 이제 견학을 많이 오기 좀 시작하는데, 견학을 오셔가지고 또 사계절 체험을 한다든지 이것도 수입원으로 있지만 정말 그 주민들이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소독원은 없습니다. 마을 자원으로는 다른 마을에 있지 않는 폐광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하고 그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마을은 2018년도부터 주민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마을에 이제 견학을 오시는 분들한테 주민들이 광사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많이 따도록 유도를 했고,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마을은 양성평등 인연극을 하고 있는 이러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 먹방마을은 폐광으로 인구가 한 1,200명에서 한 100여 명으로 한 10분의 1로 줄어버린 그러한 마을이고요. 또 저희 마을은 원주민이 단 한 명도 없는 광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모였다가 마을이 형성되었던 그러한 마을이고, 또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단 한 가구도 없는 전형적인 산촌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 가꾸기를 하면서 정말 그 힘든 게 너무 많았어요. 저희 마을에 이제 견학을 오시는 것 같으면 제가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소개를 제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이제 인형극이나 마당극을 하고 있는데
마을 소개를 인형극이나 마당극으로 하면 어떨까? 저희들이 생각을 한 끝에 실제 금년에 그 고령시 창안학구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마당극, 인형극, 무대 꾸미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그 꽃을 심는 거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꽃을 하나를 심더라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꽃을 심으면 어떠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전체를 무대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가가지고 인형극이나 마당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무대 전체를 마을에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금년에 마을 헨스에다가 꽃을 심었어요. 아까 그 이장님께서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랬다 그랬는데 꽃을 심었는데 장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실제 녹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심기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은 마을 이야기를 인형극이나 마당극으로 일정한 무대가 아닌 마을 전체를 무대화해서 마을 어느 곳이든지 가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른 마을들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꽃을 심는 게 아니라 그곳에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꽃이나 이렇게 마을 가꾸기를 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꽃도 심었지만 또 오카리나를 배웠어요. 12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인형극을 하다 보니까 좀 인형극 자체가 약간 밋밋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형극과 함께 무대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한 끝에 오카리나를 배워가지고 인형극과 함께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오카리나를 배웠는데 12회를 하다 보니까 무대에 서기까지는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저희들이 좀 잘 배워가지고 무대에 서서 인형극과 함께 좀 즐거운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마을은 양성평등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물으셔요. 왜 마을에서 양성평등 인형극을 할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들은 광부들이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성차별을 과거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폐광이 되고 나서도 계속 성차별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양성평등 인형극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 20회 정도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함께 녹음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공연하는 모습이고요. 저희들이 그 작년까지는 성인용으로 이렇게 그 인형극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공연을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용으로 어린이들한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좀 부적절한 단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어린이용으로 그 대본을 써가지고 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한 3번 정도 저희들이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령시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을 다니면서 어린이들한테 양성평등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은 작년부터 견학을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저희들이 다시 오고 싶은 이러한 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보면 정말 저도 지금도 마음이 뭉클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제7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해가지고 문화복지 분야에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수 만에 1등을 했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아름다운 농촌 분야의 충청남도 대표로 1등을 했어요. 했는데 본선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실망을 많이 했고 작년에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했는데 아쉽게도 충청남도에서 2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금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출전한다는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힘들어할 때 동네 분들이 끝장을 한번 보자 저한테 이렇게 용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나와가지고 정말 그 1등을 했는데 저희 마을만이 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송경자 팀장님도 나와 계시고 김정민 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보령시청 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우리 그 이사장님 또 센터장님 다들 도와주셨어요. 정말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이러한 자리는 마을만에 혼자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년에 우리 그 김정민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습할 때 한 10시 정도의 발표를 하게끔 돼 있었어요. 연습할 때 꼭 10시에 발표를 하게끔 저한테 연습을 시켰거든요. 과학까지도 첨부된 그러한 연습이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저희 마을이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도 저희들이 참여해가지고 장려상을 받았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층을 지금 그 계단이 미끄러워가지고 올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공사를 해서 2층에는 남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랑 살리기 사업 충청남도 사업으로 하고 했고요. 그리고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임업진흥원에서 저희들이 그 공모 사업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맹동에 가가지고 공연도 했습니다. 18년도, 19년도 했던 사업이고요. 아름다운 먹방, 함께하는 먹방, 모두가 잘 사는 먹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폐강이 되고 나서 정말 다 떠나버린 변화 다름없던 그런 마을이 전국 1등 자리에 섰다는 게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 많이 고생했고 여기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성주사리 먹방마을은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마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그러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